자, 고등학교 연락사님들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목이 조금 별로라서 오늘 간단하게 개념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놀 수는 없으니까. 자, 볼게요. 22페이지 할 거죠. 유통 22페이지. 개념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오늘 지금 선생님이 10분 정도밖에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바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개념 강의인데 명제를 가르쳐야 되고요. 조건을 가르쳐야 되고요. 진리집합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네요. 오케이, 봅시다. 일단은 21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이제 명제에 대한 이제 개념인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어떤 이제 문장이나 시를 읽었을 때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는 소수이다 이렇게 볼게요. 이는 소수이다. 또는 이제 이는 소수가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볼게요. 또는 x는 이제 소수이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봐도 여러분들은 명백하게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는 소수가 아니다. 누가 봐도 거짓이죠. 이렇게 이제 참과 거짓을 여러분들이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면 두 개 다 명제입니다. A도 참 거짓이 중요하지 않아요. A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둘 다 명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참인 명제, 구체적으로 거짓인 명제죠. 그러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명제라는 건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렇게 문장이나 식이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참인지 이제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 앞으로 이제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명제를 배울 건데, 어떤 명제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여러분들이 밝혀내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시간이 없어서 짧게 얘기할게요. 명제에 대한 건 뭐냐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만 하면 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명제의 개념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입니다. 이는 뭐냐면 x는 소수이다 뭐했죠. 하나 더 적어볼까요? 이런 방정식도 하나 적어볼까요? 이런 부등식도 하나 적어볼까요? 이런 것들은 딱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x의 어떤 값이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x의 어떤 값이 결정됨에 따라 가지고 참인지 거짓인지 나중에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조건이라고 얘기하겠다. 조건. 근데 이제 조건, 얘는 이제 딱 봐도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다면 이 조건은 x의 값을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처음에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고 특정한 x 값이 결정되어야만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일품책에서도 지금 여기 조건은 특별한 내용 없네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거고요. 이제 진리집합은 뭐냐면요, 이론을 참이되게 하는 집합이에요. 이론을 참이되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P라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이런 x제곱은 4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제 진리집합 P라는 것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A가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x들의 모임,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모든 x들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조건을 참이되게 하는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품책에서는 전체 집합 위의 원소 중에서 어떤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어떤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조건이 참이되게 하는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녀석들은 주어진 전체 집합에 들어가야 되겠죠. 전체 집합 x가 x는 제가 실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항상 진리 집합은 이제 전체 집합을 위반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일품책에서는 전체 집합 유의 원소 중에서 이런 표현을 있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냥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빨리 할게요. 부정이란 말은 뭐냐면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P의 부정은 P가 아니답니다. 여기서 부정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부정이라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 P가 있으면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이럽니다. P가 아니다.
얘를 이제 P의 부정 이렇게 정의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를 나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P라는 조건을 이제 X제곱은 4라고 했다면요. P가 아니다라는 것은 이제 나피 이렇게 하겠고요. X제곱은 이제 4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나피 간단하게 나피를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니까 이제 6등급 TV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보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개의 조건을 부정하는 건 잘도 쉬워요. 한 개의 조건. 그다음에 P를 부정하는 건 나피다. 뭐 Q를 부정하는 건 나Q다. 잘도 쉬운데 일품이 이제 1등급 TV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두 개의 조건이 같이 있을 때 어떤 조건 P와 그리고 이제 Q라는 두 조건이 이제 그림으로 이어졌을 때 야이의 이제 부정은 어떤 걸까? 어떤 두 개의 조건 P와 그리고 Q가 있는데 야이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야이의 부정은 어떤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달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진리집합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진리집합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은데 아직 여러분들이 진리집합에 대해서 많이 배우지 않으셔서 그게 꼭 좋은 것 같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P 그리고 Q의 부정 I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I 조건 P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이제 선생님이 P 이렇게 하고요. 조건 Q를 만족시키는 진리집합을 P라고 하고 그리고는 교집합이니까 A를 부정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A는 우리가 뭐냐면 A는 이제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는 우리가 어떤 걸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다시 조건으로 봤을 때 낙B 이렇게 될 거예요. 낙B 합집합은 또르니까 또는 낙Q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출제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P 그리고 Q를 부정한다. 이 말은 지금 P 그리고 이제 Q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해야 된다. 하나를 부정할 땐 잘도 쉬웠죠. P 부정은 그냥 나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있을 때 묶여 있을 때 부정했을 때는 얘는 이제 낙B 또는 이제 낙Q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얘기. 분책에다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진 않아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여러 것들, 두고나니까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받아들여라. 나중에 문장으로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가 이제 또르로 바뀐다. 당연히 알면 그 P가 나피로 바뀌고 Q가 나피로 바뀔 거고. 그리고 이제 P 또는 Q의 부정도 이제 진리집합으로 설명을 잠깐 하면 P 합집합, 이제 Q의 여집합인 거잖아요. 요게 이제 P 또는 Q의 부정인 거니까 얘는 이제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 되는 거죠. 얘를 진리집합으로 이제 보면 이제 낙B, 교집합, 이제 낙Q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그리고죠. 그리고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출제자가 하고 싶은 건 이제 P 또는 이제 Q의 이제 부정을 하면 얘는 낙B 되는 얘기고 또는 뭐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 시간 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출제자는 P 또는 Q의 부정을 했을 때 그리고가 뭐로 바뀐다? 또는이 뭐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뀐다.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이제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를 문장으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 자, 문제는 나중에 또 그래도 하던 건 마무리할게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밑에 있는 내용이 설명을 좀 해야 되는 내용이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A와 영화를 본다. 이제 그리고 이제 B와 영화를 본다 이렇게 볼게요. 영화를 본다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조건을 선생님이 P라고 보겠고요. 요 뒤에 있는 조건을 선생님이 Q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P 그리고 Q를 야에 대한 부정을 얘기해 볼게요. 야에 대한 부정, A와 영화를 보고 그리고 B와 영화를 본다의 부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야이는 영화를 봐도 되고 야이는 영화를 안 봐도 되는 경우, 야이가 안 보고 야이가 보는 경우, 둘 다 안 보는 경우. 요 세 가지가 야이에 대한 전부 다 부정이죠. 요 세 가지가 야이에 대한 전부 다 부정인 거죠.
그러면 이제 A와 영화를 본다 그리고 B와 영화를 본다에 대한 부정은 이 세 가지를 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 B 또는 이제 막 Q 이렇게 돼요. A와 영화를 보지 않는다 또는 B와 영화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A와 이제 영화를 본다 또는 이제 B와 영화를 본다 이렇게 해볼게요. 영화를 본다 여기를 P 여기를 Q 해볼게요. A와 영화를 본다 또는 B와 영화를 본다. A에 대한 부정은 하나밖에 없죠. 왜냐면 A와 영화를 본다 B와 영화를 본다는 A와 영화를 잠깐만요. 저 1분만 있다 들어볼게요. 1분만 있다 갈게요. 죄송해요. 금방 A와 영화를 보고 A와 영화를 본다 또는 B와 영화를 본다는요. 제작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해버릴게요. A의 영화를 본다 B와 영화를 본다는 A와 영화를 본다고 A는 안 봐도 되는 거고요. A만 봐고 안 보고 A만 봐도 되고요. 둘 다 봐도 된다 이거는 A의 세 가지 문장은 다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A에 대한 부정은 A와 이제 영화를 보지 않는다. 영화를 이제 안 본다. 그리고 이제 B와 영화를 안 본다는 거잖아요. 부정 야이가 되겠죠. 그럼 야이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나 B 그리고 이제 Q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또는에 대한 부정은 A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빨리 해서 죄송하고요. 제작 기다리게 하셔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강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